안녕하세요. 영업하는 남자 영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앞광고하는 남자 프론트맨입니다. 프론트맨님, 저번 영상에서 높아진 금리를 피해갈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죠? 궁금하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정의를 수호하는 프론트맨! 앞으로 헛소리하면 또 맞으니까 제대로 대답하세요. 네, 제 해답은요. 아파트는 NO,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권을 선점해라, 이겁니다. 와우, 모처럼 만에 되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익형 부동산 쪽 분양권? 이요? 왜죠? 그 아파트를 무작정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앞편에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아파트, 의식주에 있어서 필수적인 상품이고 재미 많이 벌 수 있는 부동산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주거형은 그만큼 관종부동산이라 경제를 많이 타다 보니 급락할 수도 있는 불안정한 투자처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수익형 부동산은 경제를 많이 안 탄다. 그래서 투자로 괜찮다 이건가요? 하지만 금리는요. 수익형 부동산도 대출받기 때문에 금리 역량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네, 일단 금리가 사실 지금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제가 강남에서 분양할 때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강남이요? 근데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 사실 분양받을 때 난 무조건 대출은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강남 분들은요, 오히려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투자를 내 돈으로 해? 은행 돈으로 해야지! 라고 하시죠. 그것도 대다수의 고객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레버리지는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바로 금리가 문제인 거죠. 대출을 받았다가 지금 높아진 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지면 사실상 얻는 수익보다 이 새어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요. 그건 당연한 상식이고요. 그거 외에도 금리가 높아지면 사실상 그 목돈을 투자에 굴리는 것보다 높아진 예금 적금으로 돈을 불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일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시중금리가 높아지다 보니 은행들이 금리를 올려서 웬만한 월세 수익보다 수익률이 높은 은행 상품도 있죠. 그럼 더더욱 굳이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게 자산 증식의 더 높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대다수의 부동산, 아파트, 상가, 지산, 생수, 웬만한 물건들보단 은행에 돈을 보관하는 게 훨씬 낫죠. 투자라며요. 설마 은행에 투자라는 건가요? 에이, 그랬으면 이 영상 찍겠나요? 다만 이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리죠. 금리는 언제 떨어질 것 같으시고 투자할 거면 어떤 부동산 종목을 투자해야 되나요? 금리는요, 저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쉽게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아니, 욕 아닌데? 욕 아니라고. CPI 지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욕 아닌 거 알죠.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CPI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Consumer Price Index의 줄임말인데, 간단히 말해서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 친구가 물가 변동에 의해 어떻게 영향받는지가 지수로 나타내지는 아주 편리한 친구입니다. 그럼 그 친구를 보면 금리가 내릴지를 알아요? 네,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스텝을 밟고 있기 때문에 물가 변동이 계속해서 올라가냐 떨어지냐가 사실 금리가 더 이상 상승하냐 하지 않냐를 한 발자국 먼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근데 그걸 본다고 해서 한 발자국 정도만 먼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제서야 물건 찾고 투자하려고 하면 이미 저번 부동산 시대처럼 물량이 없는 건 아니고요.
다들 지금 관망하면서 투자할 타이밍만 노리고 있을 텐데 고작 한 스텝은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게 참 단점이긴 하죠.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이번 달에 금리가 안 오를 것 같은데 이번 달에 바로 투자해야겠다. 어떤 거 하지? 하다 보면 이미 끝났어요. 좋은 물건은 다 나가고 애매한 물건들만 남아 있어서 투자 실패로 결과가 따라올 수도 있죠. 마치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종목처럼요. 다른 투자 종목이요? 어떤 거죠? 주식이요. 네? 부동산과 주식은 투자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다른데요. 어떻게 주식이랑 비교를 하시죠? 주식을 보실 때 대부분 뭘 보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투자할 종목을 찾죠. 예를 들면 배터리 관련주를 찾아보거나 전기차, 바이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종목이 뭐가 있을지 종목부터 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나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종목부터 찾을 겁니다. 부동산도 똑같아요. 올라갈 종목, 즉 주거형이냐 수익형이냐부터 해서 주거면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생수기냐, 수익형은 지산이냐 상가냐 빌딩이냐 등등 앞으로 전망이 밝을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어떤 게 투자 포인트죠? 지금 부동산 시국이요. 참 불안정하죠? 얼마 전까진 부동산 시대 개막해서 가격 미친 듯이 올라가더니 지금은 부동산 거래가 안 돼서 문 닫고 그냥 전화 받는 중개업소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한가하니까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형은 굉장히 민감한 친구라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많이 떨어지기도 한다라고요. 그럼 지금 시국은 많이 올랐던 부동산이 침체기에 들어갔으니 변동성이 큰 주거형은 위험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겠네요. 그래서 주거형은 아니니 수익형을 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주거형은 관심이 많이 쏠리는 만큼 그만큼 거품가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거품이 사그라들기 전까지 지금 투자하기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질문 드릴게요. 주식 투자하실 때 종목을 정하신 다음에 또 뭘 정하시죠? 종목을 정한 뒤엔 그에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보고 재무제표를 보면서 안전한가 아닌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주식에선 안정성을 보는 거고요. 그 안정성을 보기 위해선 부동산에선 입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누구나 말하는 역세권이라든지 수세권이라든지 항아리 상권이라든지 독점 상권이라든지 주변 수요와 기업은 뭐가 있는지 이 등등등이 있죠. 그리고 참고로 저희 욕 나오는 부동산의 용어 사전은 맨 영상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그거 확인하세요. 확실히 그렇게 들으니까 입지가 곧 안정성이 맞는 것 같네요. 네, 부동산은 입지가 정답은 아니지만 리스크를 줄여주는 가장 큰 답이니까요. 그럼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재무제표를 보신 후에 또 뭘 보시죠? 그때부터는 타이밍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사는 게 고점일지 저점일지 또 샀다가 물리는 게 아닌지 치고 빠져야 되는 건지를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가 또 되게 중요한데요. 이걸 확인하시려면 부동산은 주변 시세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주거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의 시세를 보는 게 참 웃기고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죠? 저도 같이 웃을래요. 이 주거형은요, 관종의 부동산이라 불릴 정도로 호재가 없어도 수요만 몰리면 그냥 가격이 올려요. 그래서 거품가가 끼기도 굉장히 쉽죠. 근데 수익형은요, 그만큼 관심도가 있질 않기 때문에 진짜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후에 공급되는 물건으로 인한 시세 키 맞추기가 아니면 가격 오르는 게 절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상 거품이 또 덜 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번에는 시행사가 많이 남겨먹느냐 분양가가 마구마구 올랐다면서요.
그것도 맞죠. 그게 저희가 참 힘든 포인트죠. 투자를 하더라도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적절한 가격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시행사가 이미 남겨먹을 만큼 올려버린 것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투자하기 되게 힘드네요. 근데 잠깐. 근데 결국 지금 금리가 높아질 걸 피해갈 방법은 안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다 피해가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투자 물건 고르기 방법인 거죠. 이런 것들을 피하고 피해서 고르고 골라서 투자를 하되 가장 중요한 핵심 피하기 방법은 이제 공개합니다. 말하면 돼요? 알겠어요. 바로 저평가된 물건 분양받기입니다. 갑자기 분양이요? 저평가는 알겠지만 분양은 왜죠? 갑자기 악광고 하시려고요? 악광고 하면 대놓고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매매 물건은 아무래도 지금 높아진 금리를 바로 마주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매 물건은 별로 추천을 하지 않는 거고요. 준공 시기가 최소 1년에서 2년 되도록 또는 2년 반 정도 남은 물건을 분양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이자를 안 내실 속셈이신가 보네요. 정답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은요, 분양할 때 계약금 처음에 10%만 들어가고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내질 않습니다. 주거형 부동산이야 그동안 중도금 이자 내라고 해도 살 사람이 널렸으니까, 아주 많이 널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냈던 거고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요, 중도금 이자를 고객한테 부담시켰다가는 그 정도의 인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행사가 중도금, 즉 준공 전까지 이자에 대한 부분을 대신 내줍니다. 그래서 준공 시기가 2년 뒤다 라고 하면요, 2년 동안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시행사가 내주니까. 근데 그건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쵸. 다만 저희 채널은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자가 취지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좀 쉽게 놓칠 수 있는 포인트를 찝어드리려고, 한 꼬집 찝어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프론트맨님은 금리가 1년에서 2년, 길면 2년 반 뒤에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정확히 말해선 금리가 내려가는 데는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부동산 침체기가 완전히 해소되는 데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릴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금리가 언제쯤 내려갈 거다라고는 확실히 말씀해 주셨네요. 그럼 이제 더 확실하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종목의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고 어떤 지역을 컨택해야 투자 실패를 하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불안할 때 차라리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하고 어떤 부동산인지는 이번 편에서 안 나올 것 같지 않나요? 네, 시간 관계상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피복스를 했으니 다음 영상에서 어떤 종목과 지역을 투자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선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반드시요. 하나, 둘, 셋, 안녕.